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승근님께서 물 많이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구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믿어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고생한 분들 있죠. 민주당 지지한다고 또는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혹은 검찰 지휘부 검찰 적폐들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받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임은정 검사님이라든지 또는 이성윤 의원님이라든지 박은정 의원님 이런 분들은 믿어도 됩니다.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나쁘게 흘러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도 되느냐,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실 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김부겸 우리 안 믿었나요? 김두관 안 믿었나요?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변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무작정 누군가를 믿지 말아라 하기도 어렵겠지만 누구를 끝까지 믿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합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탄핵은 오히려 확정됐다.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탄핵은 오히려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라기보다 오늘 이 선고 결과를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확정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한덕수 탄핵 선고 결정문을 통해서 웬만하면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뺐어요. 철저하게 뺐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라든지 논리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졌구나 라는 전제를 깔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확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사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덕수 기각 이 결정문을 봤는데 윤석열에 대한 힌트는 없었고 예측이 불허하다. 경향신문도 탄핵 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안개 속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주장들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정규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극우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지 않았던가요? 이 극우였던 정규제가 오히려 한덕수 한덕수의 직무 복귀로 오히려 탄핵이 확정됐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덕수 탄핵이 오히려 확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덕수 탄핵 결정문을 보면은 내란 가담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서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한덕수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명확해졌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재판 이 결과가 내용을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있지만 한덕수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권한대행 아니냐. 워낙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냥 기각해 주는 거다. 이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 언론 특히 TV 해설 나오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위헌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맡아야 되는 임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좀 봐준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행간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아니, 윤석열이 앞으로 계속 없을 거니까 한덕수라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윤석열이 내일 모레 복귀한다면 굳이 한덕수를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덕수를 미리 살려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한덕수의 복귀는 사실상 윤석열의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정규재의 주장입니다. 정규재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민주당이죠. 이 한창민 의원인가요? 자,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기각으로 윤석열 파면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헌재 기각 사유를 보면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윤석열이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덕수의 변명을 헌재가 증거 부족으로 들어줬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데 사실 한덕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 혹은 경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자료가 헌재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계엄 쪽지, 최상목 쪽지, 최상목 메모라고 하죠. 이 최상목 메모를 국무총리한테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덕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그 쪽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즉 한덕수가 기각된 것은 증거가 없고 수사가 안 됐기 때문이지 얘가 정말 무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한덕수를 살려준 것도 얘가 아무 잘못이 없어서라기보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임무가 워낙 막중하니 대통령 날림 마당에 한덕수까지 날리려니까 너무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살려준 거라는 거죠.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날려야 되겠지만 내란 가담까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몰랐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윤석열은 오히려 탄핵이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오마이뉴스 쪽에서도 똑같이 나갑니다. 한덕수 기각의 행간을 보면서 오히려 이번 주에 윤석열 파면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데일리라는 다른 경제신문사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명백히 합헌적 행위라고 했다면 그것을 방조했는지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 노희범 헌법재판소 전 연구관, 이 노희범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재가 이번에 한덕수 탄핵 선고문에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을 다 빼긴 했지만 가만히 한번 잘 살펴봐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다면, 그렇다면은 그 합법이었으면 한덕수가 거기 가담을 했든 말든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전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한덕수가 탄핵을 피하게 된 이유에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부분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두 번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인정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죠. 국무회의가 열렸으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야, 한덕수 네가 건의해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렸잖아. 그래서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리는 바람에 계엄이 정당화됐어 라고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안 열렸으니까 건의는 했지만 열리진 않았다. 이런 취지의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헌재에서 공개한 이 설명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이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잘못한 거는 없다 라고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라고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한 겁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이른바 부정선거론, 요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직무감찰은 사실상 윤석열이 시킨 거였죠. 그런데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찍었습니다. 자, 일반 민간 행정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도 위헌인데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는 더더구나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보면 이미 윤석열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헌재가 이때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하다. 이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 윤석열과 관련됐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라고
거론한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한덕수에 대한 선고문만 보면 좀 아리까리하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보일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원 부분, 이미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감사원 부분, 이 부분을 딱 짚고 들어가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래놓고 헌재가 또 뒤통수 때리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래놓고 헌재가 뒤통수 때린 게 어디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사실 그 점에서는 좀 깝깝하기는 해요. 지금도 보면 사실 이번 한덕수 건만 해도 그래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밝혀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위헌인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황당하고 해괴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헌재가 늘 그래 왔듯이. 결국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갈 것인지 어디서 결론이 나오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더 광장에 시민들을 많이 끌고 나오느냐, 누가 더 수적으로 우세하냐, 누구가 쉽게 말해서 대가리 수를 누가 더 많이, 머리수를 누가 더 많이 채우느냐, 여기에 향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광장에 많이 사람을 끌고 오느냐, 누가 머리수를 더 많이 채우느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